시작할게요. 자, 수열 아까 안 보자? 나중에. 나중에? 그래. 자, 등차 수열이나 뭐 배웠던 것들, 아는 것들, 일단 뭐 일반항들 나와 있고, 자, 그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지?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일반항 몇 번째 항이냐를 했을 때 얘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한단 말이야. n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a 플러스 n-1d를 가지고 갈 건데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이런 걸로 나오겠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겠대. 아, 그랬을 때 그럼 얘를 전개한 거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우린 얘를 전개할 거야. 그럼 얘 두 개 곱하면 d 곱하기 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에서 d를 빼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고, 뭐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고 그 n에 관한 개수, 얘가 공차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다. 여기는 뭐 pn 플러스 q라고 나왔는데 저렇게 놓는 문제집은 거의 없어. 보통 얘를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으니까 뒤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외워서 일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은 조금 편하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얘 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얘가 첫째 항 A, 그 다음에 얘가 공차 D. 그러면 AN에서 구하시오. 그럼 AN이라는 것은 D 곱하기 N이라 했으니까 2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면 플러스 3. 원래는 얘를 갖다가 전개해서 얘를 해야 되지만 여기로 바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A에 41 더하면 되겠지. 2 곱하기 82니까 85가 되겠지. 아니네. 41이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이다. 그러면 얘가 41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필기 같이 하면서 해. 책에서 다 필기 또 나중에 또 한 번 풀 거니까 여러 번 풀 거야. 얘를 더 풀지 아니면 다른 교재 쌤을 가지고 풀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요거 테스트 나왔을 때 저번에 신원 너희 반에서 테스트 했던 건데 똑같이 나오지 얘가 완전. 그죠? 자, 어떤 수열 AN이 존재한대.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공차가 3인 BN이 존재한대.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야. n에 관한 1차식일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 bn 자체는 3n까지는 확실하죠. 근데 첫째 항을 모르기 때문에 요 뒤에 숫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플러스 뭐 k라고 이렇게 놓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지. 이해돼? 됐어? 됐죠? 자, 그러면 an 자체는 뭔지 몰라?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지. 3n 플러스 k를 딱 집어넣었어. 그럼 얘 두 개 바꾸면 되니까 결국 a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k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네. 그러면 an 자체도 원래는 등차 수열에 말이 없었어. 근데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아 얘도 등차 수열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 것은 요 조건을 갖다 써야 되겠지. 그럼 a의 10이라는 것은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플러스 k. 그런데 이게 11. 따라서 k 값은 1. 이렇게 딱 나오지? 재성아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수업을 안 해줘. 그래서 8시에 수업 들으니까 원래는 지금 고3 수업인데 재성이도 저번에 테스트 볼 때 개념이 기억 안 나서 뭐 그랬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바꿔서 수업할까? 따가 테스트를 하자. 자, 그래서 이 k 값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5를 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요거. 그리고
n에 관한 계수가 공차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뭐 일반항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 가볼까? 자, 주로 항 사이 관계식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좀 많이 풀긴 해. 얘를 가지고 많이 해. 일반항 할 때는 얘, 그 다음에 뭐 A 몇은 몇, A 몇은 몇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를 가지고 많이 풀고,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원래는 이 문제를 풀 때도 A3이라는 것은 A도 모르고 D도 모르니까 A 플러스 N-1, 2D 그게 3. 그 다음에 A의 7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 6D 그래서 얘가 19.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연립해서 A 값, D 값을 찾아내는 게 원래는 맞긴 하지.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겠지?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하겠니? 요거에서 요거 빼면 몇 D가 되니? 그렇지. 4D가 16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A 값을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항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안 구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D 값이 4가 나왔네, 그치? 그러면 20이라는 것은 7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얘는 A의 7에서부터 플러스 13D가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나쁘진 않은다. 뭐 기본적인 방법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야 될걸? 학교에서 그냥 저렇게 A에서 A 빼는 거 있는지를 한번 봐줘야 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럼 저렇게 못하는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용할 거냐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도 써볼 거냐 그런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할 때 보통 이런 문제들 여러 개 나왔을 때 하나짜리 말고 두 개짜리 좀 볼게. 자, 얘도 뭐 A 플러스 몇 D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일단 이렇게 두 개 돼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얘 딱 가운데 있는 게 A의 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A의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2 A 플러스 3B가 되겠지? 얘가 26. 뭐 이 정도에 찾아냈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4 마이너스 H는? 지난 대답하지 마. 넌 제일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3D지? 그러면 3D 값이 얘가 12가 되겠네, 그치? 여기다가 12를 딱 집어넣으면 A 값 찾아지겠죠? 그럼 일반항 찾아내면 되겠지. 그럼 A 값 얼마지? 이거 없애면 13. 12 집어넣으면 A 값은 1이네.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공차가 4니까 4N 되겠네, 그치? 첫 번째 항에서 공차 4를 빼면은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97 되는 것은 제 몇 항이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25항이 들어가겠지, N 값에. 형우도 옛날에 했던 등차 수열 다 기억나? 오. 우리가 확실히 안 했나 보네. 우리 애들은 다 까먹었는데. 테스트 풀 때 많이 풀렸네. 야, 근데 한 번 풀고 나서 괜찮았지? 그치?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뒤에 다 열리기네? 전부 열리하는 거네.
그냥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할 수밖에 없네. 얘가 몇 차이 나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몇이 되니? 얘도 이간격이고 얘도 이간격이지? 얘에서 얘 빼면 5D, 얘에서 얘 빼면 5D. 그럼 결국 10D가 되겠네, 그치? 10D가 30, 40에서 10 빼면. 그래서 일단 D 값은 3 구해놓고 보면 되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어차피 A를 구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이 차이 나는데? 필요 없겠다. 요거에서 여기서 몇 D가 가면 얘가 되는 거니? 몇 D? 야, 수환이 몇 D니? 얘도 4D 더해주고 얘도 4D 더해니까 플러스 8D.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은 얘가 8 더해지고 얘도 8 더해지니까 얘는 플러스 16D. 연립 안 하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 40에서 우리가 이 전체 값을 찾는 것은 40에서 24D를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네? 이거 답이 없는데? 20. 얘가 40 플러스 8D, 얘가 40 플러스 16D. 그래서 80 플러스 24D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2 이렇게 나오고. 귀찮아서 A를 안 구하려고 했는데 더 복잡한가? 이런 풀이도 나쁘지 않은데? 11번 한번 풀어볼래? 11번? 대신에 토요일날 뭐 빠지는 게 있니? 토요일이요? 응. 아 왜? 어디 간다고 내릴까? 내일부터 막 연휴가 쫙 있잖아. 아마 집에 처먹고 있을 가능성이 한 80% 되지 않을까. 토요일 우리 정상 수업이네. 집에서 옆에서 놀겠죠. 그냥 자던가. 안 올까? 아, 시험 끝났다고 해서 더 놀라 그러는데 이제. 니 안 오면 재성이 한 명, 다 빠지잖아. 아, 현성이 한 명. 두 반에서 한 명씩밖에 없는데? 토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어디 가던데? 왜냐면 월요일이 어버이날 아니야? 그래서 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되게 많이 가는데 내일부터 연휴잖아. 금토일. 3번 나왔니? 오케이. 절대값?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한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N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얘도 저 밑에 항으로 가보자. 얘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네. 자, 일단 뭐 A의 3, 20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A5항과 A10이랑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그러면 절대값의 A5, 그 다음에는 절대값의 A의 11 이런 정도까지 뭐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A3이 20인 것은 뭐 크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얘가 그냥 A 플러스 2D라는 것밖에 할 수 없네. 다른 조건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얘가 3이면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부호가 서로 무조건 반대니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있다. 이용할 수 있는. 아니, 쟤네들이 적응이 안 돼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난 너가 얘기해. 현상이도 얘기해. 그렇지. 아까 3 마이너스 3 얘기했잖아. 그지? 두 개의 항은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더하면 0. 그래서 A5 플러스 A의 11.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이걸 찾아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는 2A 플러스 4D 10D. 그래서 14D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7D가 되겠네. 자, 연립하면은 저쪽에서 저쪽 빼면 5D가 마이너스 20. 그러면 D 값은 마이너스 4. D 값이 마이너스 4면은 A 값은 28 되겠네. 자, 그러면 물론 AN을 세워도 되지만 뭐 안 세우고도 A의 10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나오겠네. 그죠? 13번도 한번 풀어볼래? 13번 제일 위에 거. 자, 4번 유형 볼까? 자, 이게 이제 뭐 합이 최대가 된다, 합이 최소가 된다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일반항을 세워서 뭐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AN이라는 것은 DN 플러스 A-D 요거로 일반항을 세워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별 큰 건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면 일반항 AN 공차 곱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3n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플러스 103 알았죠? 근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거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5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제35항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별로 크게 어려운 항은 없어 여기는. 요거 나왔네. 네가 질문했던 테스트에 있어 똑같지? 그지? 자, 겹쳐지는 원소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그 수열 자체를 하시오. 자, 이게 중요한 의미야. 얘는 계속 3 차이 나는 숫자들이고 얘는 계속 5 차이 나는 숫자들이다. 그죠? 공차가 3, 5니까. 그럼 일단 처음 얘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첫 수를 구하는 거. 그게 A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쭉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30 더해주면 5, 8, 11,
이렇게 나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고 공차가 5지? 그러면 5 증가하면 8. 그럼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첫 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이유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8.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8에서부터 위에 거는 30 증가하고 아래 거는 50 증가하는데 다시 겹쳐지는 숫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시 겹쳐지려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가 더 가야지 겹쳐지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 곱한 숫자, 결국 15가 공차 D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지. 요거 두 개만 딱 외우면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편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AN을 구하겠지? DN이니까 15N.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마이너스 7.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그 N 값만 구해주면 되고 맞겠죠? 이 순서는 두 개만 딱 지켜. 두 개만 딱. 여러 개 구할 필요 없어. 근데 대부분 4개 안쪽에서 첫 번째 항은 겹쳐지는 게 꼭 나오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고. 이해됐니? 괜찮아? 오케이. 확실히 기억됐겠지? 저 100보다 커지고. 100보다 크구나. 그래서 승환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구나. 얘기를 해줘야지. 승환이 보고만 있어 어떡해. 내가 원래 빈틈이 많아서 틀리는 게 많아. 그럴 때 바로 말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n개가 들어있다? 그럼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하면은 A가 4용이 됐네. 그럼 여기를 수열을 CN 수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얘가 C의 1이면 전체가 n 플러스 2개니까 C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얘는 주어지는 숫자야. 얘도 주어지는 숫자야.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B가 n 플러스 1B가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 끼어있는 개수보다 뭐가 되는? 플러스 1 되는 공차가 발생한다. 이게 B-A다. 이런 정도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필기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항상 n개가 끼어있다. 3개가 끼어있다. 그러면 4D. 4개가 끼어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5D가 되겠죠? n 플러스 1D가 되는 거.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저 밑에 저거 나와 있는데 그냥 요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자, 여기서 31개가 끼어 있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169 마이너스 73 하면 31에다가 1 더하면 얘는 32. 이렇게 해서 바로 D 값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풀 때 혹시 어떻게 할까? 얘를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처럼 풀까? 63에서 3을 빼니까 플러스 3 되면 n 플러스 1d 그러면 22d. 그래서 d 값이 3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항, 10번째 항, 12번째 항, 21번째 항. 이렇게 해서 다 구할까? 물론 구할 수는 있겠죠? 얘가 CN 수열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얘는 C2가 되고 C11이 되고 C13이 되고 C22가 되는 거니까. 맞나? 맞죠? 그러면 CN 수열은
3n 하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죠. a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1, 11, 13, 22 집어넣어서 다 더해도 상관없겠지? 얘가 기본적인 방법이야.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노란색 작업을 하지 않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특징은 또 이런 거 있어.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다 어떻다? 다 똑같지? 잘 보면 얘랑 얘랑 더한 거가 60이네, 그지? 그러면 하나씩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거 두 개의 합도 60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항의 번호를 더했을 때 22가 나오네, 그지? 그러면 요거 더했을 때 22가 나오네? 요거 두 개 더해도 60. 얘도 60. 그래서 120. 이런 방법을 좀 머릿속에 좀 잘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적용을 시킬 때 물론 기본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항의 번호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좀 먼저 판단하는 게 시간을 단축시킬 때 좀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괜찮습니까? 몇 개가 띄어 있을 때 문제는 이런 유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이 유형은.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 크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등차 조항이지? 뭐 등차 조항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운데 세 개가 주어져 있다. 가운데 있는 거 두 배를 한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또는 뭐 가운데 있는 항은 앞에 거 뒤에 거의 평균,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는 설명이 되겠지. 여기서 조금 체크 표시해 둘 거는 31, 32.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네. 1231, 1232. 자주 나오는 거. 자, 31번. 어떤 fx가 있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했을 때 우리는 항등식에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을 했잖아. 그러면 저걸 0으로 만드니까 f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식을 0으로 만드니까 1. 그다음 세 번째 f의 2.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기까지가 이거겠지. 자, 그럼 집어넣어서 하는 거야.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4 플러스 2a 플러스 b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 두 배 한 것은 2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과 같다. 5 플러스 a 플러스 2b. 자, 일단 여기서 b가 사라지죠? 그러면 a 값은 3 하나 튀어나왔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은 하나 더 b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저 식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는 0. 요거 딱 집어넣으면은 b 값은 2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5. 답은 5번 되겠죠. 32번, 9번, 34번도. 34번도. 요 테스트 또 나왔지? 그지? 지난 기억나니? 어제 테스트에서. 32, 35만 한번 풀어봐.
문자를 두 개 넣는 게 괜찮나? 요거에서 그냥 피타 쓰면 D 나오지 않나? A, B나 계속 X, Y나 이게 더 편한가? 넌 이거 듣지 않나? 근데 저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 그게 더 편해? 네. 아, 이게 듣지 않나? 점수가 나오니? 네. 저기 8이에요. 여기 4구나. 아, 5분의 2가 나와야 되네. 그래 뭐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 자, 중요한 건 이건데 아 이게 진짜 힘든데 이거 이 1237번인데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주변에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 아 얘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 쓰지 말고 문자를 하나만 써서 풀어야 돼. 아무 데서나 출발을 해도 상관없는데 8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5에서 내려오든 8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17에서 왼쪽으로 가든 23에서 위로 올라가든 다 상관없는데 숫자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가 지금 다 등차 수열이 됐지? 얘가 요거 처음 출발만 좀 잘게 가자. 5 플러스 D 5 플러스 2D 이거를 첫 번째로 넣는 거. 나도 8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 쉬워서 요 방법을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D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존재 안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니?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2D가 더해졌으니까 2 플러스 4D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딱 보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22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가로 쪽에서 이렇게 한 거는 다 성립해야 되니까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여기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거 2 플러스 4D 얘를 2배 한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그래서 2분의 22 플러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23과 같다. 그래서 D값 보여주면 나머지가 좀 쉽게 보여지더라고. 몇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미지수를 여러 개 넣는 것보다는 하나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연구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얘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도 간혹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36번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된다면 등차 중앙이 활용은 거의 요걸로 갈 거예요. 실제 나중에 딴 의견 나오면 한번 얘기해봐. 진아도. D가 얼마 나오니? 4? 그러면 다 해결되겠지?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9
가지가 있으니까 11. 그리고 요거 하나. 그치? 13, 13,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35번 한번 해볼래? 내가 아직도 갖고 있냐? 나는 수영으로 맞춰 맞는 거 와, 만들어줄게. 수학은 만들어줄게. 딴 것만. 씨. 얘는 영어가 제일 급해요. 얘는. 아, 네. 영어 플랜을 짜야지. 수학은 학원에서만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짜야 돼. 아, 제 11월 때 모의고사 본적 아직도 채시가 안 나와 진짜. 자, 뭐 익히 알겠지만 녹는 것들을 봤을 때 홀수계. 홀수계가 존재한다.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5개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고 홀수계가 존재할 때는 가운데 거를 항상 A라고 놓고 오른쪽 왼쪽을 뭐 D씩 더하고 D씩 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짝수계가 문제. 짝수계 4개가 짝수계에서는 4개밖에 안 나와. 6개가 나오지 않아. 짝수계일 때도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게 왜냐면 얘는 가운데를 A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3개를 더했을 때 D가 사라지게끔 D가 다 사라지지? 그럼 짝수계도 마찬가지 D가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2개를 A-D, A 플러스 D라고 나와서 여기 나와 있죠? 공차를 2D로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다 더했을 때 4A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주자.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게 한 개의 문자 A를 그냥 쉽게 구하겠다라는 정도로 뭐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마지막 문제 터프 문제가 2개 있는데 마지막 거 하나 정도로 가볼까?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실수근. 근데 3개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3개, 홀수계. 그럼 가운데를 A라고 놓고 작은 것을 A-D, 그다음에 큰 것을 A 플러스 D라고 놓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K를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라는 건 무조건이야.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하는 게 가장 먼저야. 그래야지 D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3A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6이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2가 나왔다. 됐죠? 그러면 2가 나왔기 때문에 세근은 2 마이너스 D 그리고 2 그다음에 2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D 값을 찾아내야 될까? 원래 보통은 해설은 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두근 곱의 합을 해서 A분의 C 그다음에 세근의 곱을 해서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해서 D를 구한 다음에 K를 구하거든? 근데 3차 방정식에서 등차 수열에서는 절대 그 2개를 할 필요가 없어.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구하는 게 K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어떤 작업을 하면 바로 K가 나오니? 이게 K. 그렇지! 근! 2가 근이라면서 그래서 2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K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을 해서 두근 곱의 합을 해서 D를 구하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한 근이 구해지니까 그냥 집어넣어. 그래서 무조건 미지수를 구해내는 이 작업으로 가죠. 이런 정도가 일반항을 가지고 하는 등차 수열에서 8번째 유형까지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합 쪽으로 넘어갈 건데, 유형 9가 되겠네, 그치? 어렵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등차 수열의 합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SN이 두 가지 식이 있죠? 얘는 첫 번째 항과 공차 D가 주어졌을 때, 얘는 첫 번째 항과 끝항이 주어졌을 때 요 공식을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자, 이제 공식을 두 개를 딱 할게요. 원래는 이 공식 몰라서 되는 건 아니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AN이라는 것은 정리를 했을 때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래서 N에 관한 1차 식이 공차였고 상수항이 첫째 항에서 공차를 뺀 거였다. 그런데 SN이라는 것도 원래는 요 공식을 쓸 거야. 근데 얘도 이렇게 와서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해보면 여기 N 있죠? 2분의 N이 여기 있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곱해서 얘를 곱해주면 2분의 dn 제곱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곱한 거랑 요거랑 2분의 2a는 a죠. 그래서 1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 그래서 공차하고 첫째 항이 딱 주어졌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또 전개한 식 얘를 가지고 바로 대입하는, 시험 직전에는 보통 요걸 좀 가르쳐주는데 얘를 외울 사람만 외우듯이 얘도 외울 사람만 외워.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빠르게 하려면 좀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n에 관한 2차 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될 것이고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1차 항의 개수는 빼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항에서 공차의 절반을 빼줍니다. 얘는 얘를 가지고 와서 빼주지, 얘를 가지고 와서 빼주듯이 똑같이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는 조금 한묶음으로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필기를 해서 기억을 합시다. 항상 그 위쪽 차수에 있는 공차에 관련된 부분을 빼준다는 거 첫 번째 항에서. 그 다음 항은 기억해 놓으면 편할 거야 아마.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래? 그러면 SN이라는 것이 30인데 그거는 해서 공차가 2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D를 집어넣으면 공차의 절반 N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인 절반인 D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7N 해서 분수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0 되고 마이너스 30. 그래서 n 플러스 3,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0. 그래서 n 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좀 바로 구할 수 있지.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번에 내가 진도 나갈 때는 이거는 설명은 안 했지만 요건 좀 기억해 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있던 공식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1245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항하고 공차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SN을 그냥 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S에 오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에다가 AD를 가지고 사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 2분의 하의 개수 5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얘가 100. 그 다음에 9항까지 합이니까 S에 9. 2분의 개수 9, 그러면 2A 플러스 N-1D 8D 얘가 얼마지? 72. 그래서 AD를 연립해주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2는 여기서 나누는 게 낫겠지? 5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a 플러스 2d라는 것이 20. 그 다음에 여기는 2 나누면 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러면 98, 7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쪽에서 이쪽을 빼주는 게 낫겠지. 그러면 2d라는 게 마이너스 10이니까 d 값은 마이너스 6. 그러면 a 값은 32가 되겠지. 이렇게 딱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바로 거지? an, dn, 마이너스 6n, a 마이너스 d 하니까 플러스 38.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n 값을 집어넣는 것은 7%가 되겠죠? 그래서 7번째 항, 이런 정도.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쓰되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이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 여기는 탁구 문제가 3개가 있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보는 문제. 자, 요 표현이 기출문제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가?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서로 같다? 그러면 A하고 D가 서로 같다죠? 원래는 우리가 AN에서 DN 플러스 A-D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같으면 얘가 결국 0돼 버리는 거야.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1차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 요걸로 이제 출발해 주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볼게. 밑에 2개 일단 해볼까? SN 두 번째 이제 요식밖에. 근데 첫 번째 공차하지 이렇게밖에 모르잖아, 그지? 그럼 얘가 D를 사용했으니까 A 있는 자리에 다 뒤집어 넣게. 그럼 SN은 2분의 개수 2A 대신에 2D 플러스 N-1D 요렇게 한 것은 AN에 K를 곱한 것이다. 여기다가 K를 곱한 것이다. 그러면 KDN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요걸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최대값 구하는 건가? 그럼 잘 봐. n이 약분돼서 사라지지? 맞나? d도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n 되겠네. 얘가 k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두 자리 자연수. 그럼 n이 최대가 되려면 k도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려면 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99일 때 n 값이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197 얘기겠네. 4번. 미지수가 많지만 약분돼서 뭔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50번 말고 51번 풀어보자. 50번은 숙제라고. (50번도) 풀었니? 50번 딱 보면 아, 51번 풀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남았는데 50번을 안 풀고 막 떠들고 있었네? 이거 딱 24 아닙니까? A9가 20, 마이너스 20, A15가 오. 그렇죠. 네. 눈으로 아무것도 쓰지 말고 풀어봐. 자, 일단 보자. 요거 51번 풀이하고 뭐 50번은 뭐 생각해 보든지. 처음 두 개 A1 플러스 A2 요거의 값은 12. 쭉 가서 마지막 두 개 A의 n-1 플러스 A의 n 요거의 합은 38. 그러면 처음 두 개의 쌍과 이거 두 개의 쌍을 합쳤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5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것은 몇이 될까? 그렇지, 25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되지? 2분의 n개가 존재할 거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요거 했을 때 150이 된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25를 딱 집어넣기만 하면 n 값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지. 첫항 더하기 끝항으로 하는 합공식이 되겠죠. 이거는. 혹시나 또 더 다른 풀이가 있으면 항상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 없습니까? 의문사항은? 잘 나오는 건 아닌 10번 유형인 것 같아. 많이는 나오지 않는. 뭐 두 개의 수열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네, 그지? 뭐 이런 거지 뭐.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A1부터 AN까지 합을 SN, 그 다음에 B의 1부터 B의 N까지 합을 뭐 TN이라고 했대. 근데 우리는 요거 두 개 더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끼리 더한 것을 첫째 항으로 놓고 마지막 항끼리 더한 것을 끝항으로 놓고 그래서 2분의 개수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는 내용도 아니죠. 마지막 거 하나만 가볼까? 연구란 말할까? 딴 건 다 이걸로 쓰는 건데 얘도 뭐 이걸로 쓰는 거지 않을까? 얘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항끼리 합이 5래. 네 번째 항끼리 합 5래.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이쪽을 뺐을 때 뭐 DA 플러스 DB라고 놓을 수 있겠지? 공차의 합을 구할 수 있겠네, 그지? 3 여기다가 3 곱한 것이 여기서 20에서 5를 빼면 1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차들의 합이 5다. 뭐 두 개 항이 있든 세 개 항이 있든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7번째 항까지 합이네. 그러면 우리는 2분의 개수 7개를 더할 것이다. 첫 번째 항 2배 10 플러스 n-1 하고 곱하기 공차들의 합 5 이렇게 만들면은 전부 다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저거보다 더 쉽게 풀수 있어. 응, 어떻게? 저 H 플러스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지. 그죠? 35 그러니까 응. 1이랑 7을 더한 게 40이니까 1부터 3 해가지고 120에 20 더하면 4가 1 더하기 7 묶어서 그치? 아, 요거구나.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그러면 A에 4만 남으니까 4끼리 더한 것은 20 그 다음에 이거하고 7 더하고는 얼마라고? 35? 그럼 얘도 35 얘도 35 등차 중앙을 이용해 뭐 이렇게 처음과 끝 더한 것끼리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 저기 30은 아니고 어? 더한 게 40. 아, 더하기 40? 40으로 40. 10번
8까지 했나? 여기 총 몇 개 유형이지? 18개? 자, 그 다음에 11번 유형도 두 수 사이에 몇 개가 끼어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뺐을 때 n 플러스 1d라고 했던 거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네, 그지? 근데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전체의 합 자체가 78이다. 그러면 2분의 개수 n 플러스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1 플러스 12 했을 때 78. 여기서 n 값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 12에서 1을 빼면 얘가 n 플러스 1 d다 라고 해서 n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d 값이 자동으로 구해질 거야.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탁구 문제가 좀 어려우려나? 안에 것끼리 합 구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얘가 왜 탁구 문제지? 모든 항이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2분의 n 플러스 2개 첫 번째 항 4 더하기 마지막 항 70 했을 때 851. 그런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면은 여기서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A에 7까지 더해야지 총 8개 항이 되는 거지. 요거를 지금 하시오라고 하는 거네. 여기서 n값이 얼마 나오니?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1? 빠르다. 자, 그러면 70에서 4를 빼면 n 플러스 1, 22d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d 값은 3 튀어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총 8개 항을 합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배 8 플러스 n-1 d 이렇게 주면 우리가 구하는 8번째 항까지 합. A의 8까지 합이 아니다. 그래서 총 저렇게 순서대로 나열된 것에 4부터 출발해서 8개니까 A7까지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S8은 몇 번이니? 2번, 116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유형 12가 합 부분에서 부분합으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건데, 23? 자, 이렇게 부분합, 일부분의 합을 가지고 할 때 첫째 항부터 5째 항,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 근데 구하는 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공식을 써서 A와 D를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고 63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4번도 마찬가지고 귀찮지만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물론 알고 있겠죠? 65번 같이 A와 D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잘 보니까 10씩 증가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A1에서 A의 10까지, A의 11에서
A의 20까지, 그 다음에 A의 21에서 A의 30까지의 합을 우리는 나타낸다. 그래서 얘도 10개고, 얘도 10개고, 얘도 10개고, 개수가 똑같을 때도 어떤 규칙이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얘가 200이 되겠죠? 근데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야 얘가 500. 그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는 300.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10개씩이 똑같이 100씩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등차 수의 특별한 규칙이 되겠죠? 그러면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40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 두 개를 더해서 900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 쓰는 거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밑에가 다 똑같네. 66번 빼고는 67, 68번 다 그렇게 할 수 있네. 68번 한번 그래도 해보고 갈까? 오늘 테스트 할 때 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요일까지. 한정아 저번 테스트는 버려? 저번 테스트는 버리고 지금 테스트만 잡고 와. 알았지? 좀 간단하게 보는 이런 부분 합들은 조금 기억해.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또